우리들이 만들어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성동구의 놀이터 성동 FM 라디오. 오늘은 수다 이슈는 동성애입니다. 동성애가 뭐 종교적으로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예민한 문제로 민감하고 그래서 주제를 설정하기가 좀 그랬는데 한번 그래도 짚어보고야 할 문제가 있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먼저 누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동성애에 대해서. 저는 동성애는 일단 종교적인 문제였잖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시대가 바뀌고 있고 동성애는 인간의 그 근원인 행복, 누구나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 예전에는 이제 그걸 되게 핍박받고 이랬었는데 이제 아는 분 아들이 있는데 첫째가 태어났을 때부터 남자인데 걔는 그냥 딸이에요. 딸. 그래가지고 그분이 3년 동안 되게 노력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 성향이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히 보수적인 집안에 자랐고 근데 나중에는 노력을 해도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그 하리수 이제 어머니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하리수 어머니도 그 말씀을 하셨대요. 얘는 태어났을 때 여자였습니다. 나는 얘가 태어났을 때 여자인 걸 알았기 때문에 20살에 다 자기가 수술을 해줬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아는 분의 그리고 이제 외국에 있을 때 우리나라 동성애인 분들이 제가 외국에 런던에서 이제 1년 살았었는데 동성애인 분들이 다 외국으로 나와요. 다 나오고 이거는 뭐 종교적이다 이런 거를 떠나서 그분들도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 동성애로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외국 친구들, 이제 동성애 외국 친구들은 걔네들은 그냥 행복하게 잘 살아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고 남자랑 결혼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경험을 많이 해보면서 이게 정신병은 아니다. 저의 결론은 이게 태어났을 때부터 이게 모든 인간도 그렇고 오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오류는 아니지만 이거는 성향이고 고칠 수 없는 부분이고 동성애도 사람들의 한국 사람들의 인식이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살면서 경험을 하면서 했습니다. 선생님 말씀에 먼저 근거가 되는 게 이제 뇌 성적 분화 관여 요인이라는 그 이제 뇌 과학적으로 따지게 되면은 이제 생물학적 스펙트럼이 그 자연스러운 결과로 나오는 거래요. 동성애의 그 분포는 사람 말고도 동물에서 1,500종에서 그런 동물이 발견된대요. 동성애 동물이. 사람들이 어쨌든 많은 인간들은 다른 거에 대해서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소외를 시키고 약자에 대한 거부감을 일으키고 그런 거에서 된 거지. 이게 뭐 종교적인 건 종교적인 사람들의 뭐 그냥 믿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건데 제 말은 그거를 끌어들여서 개인이 그렇게 타고난 것 가지고 교육을 해야 되고 뭐 진짜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남자로 더 교육을 시키면 되는 거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그거는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인식이 있어요.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다. 근데 아직도 오픈을 못하죠. 커밍아웃을 못하잖아요. 왜? 그렇게 되면 너무나 피해를 많이 보느니까. 그리고 심지어 오픈을 못하는데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불행한 삶을 평생 살 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그러려고 태어난 게 아닌데 자신이 왜 남에 의한 잣대로 인해서 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불행한 삶을 그냥 난 어쩔 수 없어 이러고 살게 만든다는 거는 사회적으로 너무나 큰 해악을 끼치는 거죠. 저도 이 주제에 대해서 예전에 그 논술학원 수업의 의제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엄마 나 사람을 죽였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아유 너 왜 그랬어 라고 하다가도 품는다. 그런데 만약에 아들이 엄마 사실은 나는 동성애자야 이러면은 호적을 판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이제 그게 의제였는데 시험의 도입부가. 근데 뭐냐면 이게 머릿속으로는 어떤 사람들이건 뭐 취향과 다양한 어떤 그게 정체성이 다르더라도 차별받지 아니한다라는 건 이제 머릿속으로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감정의 문제로 들어왔을 때 이게 이거를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게 좀 다른 문제긴 해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논의하는 게 이런 게 정말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다른 이웃으로 볼 수 있냐 아니면은
싫을 수도 있거든요. 감정의 문제.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문화비평 공부하는 스터디가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몸 담론에 대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MT를 갔어요. 거기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주제로 한 거예요. 몸에 관련된 뭐 사랑이나 스킨십이나 이런 주제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아주 친하게 계시거든요, 저희가. 근데 커밍아웃을 했어요. 유독히 조금 다른 게 뭐였냐면 저희 모임이 이제 남자셋, 여자셋 이렇게 있었거든요. 아주 좋은 모임이었어요. 성비가 딱 맞아서. 근데 보통 이렇게 몸의 털을 굉장히 관심 있게 봐요. 아까 구두를 말씀하셨지만, 너는 손에 털이 많구나, 막 이러면서 이제 약간 그런 이제 관심을 되게 많이 보여서 되게 친근감 있는 남자분이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굉장히 라포 형성이 되고 친근해졌기 때문에 나는 그렇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중에 남자친구 한 명이 으악 하더니 밖에 나가서 막 토하는 거야. 분위기가요, 되게 이상해졌어.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이제 술을 마셔서 그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왔거든요. 그랬더니 한참 얘기하다가 이렇게 뭐 누군가가 의견을 하면 맞아, 네 말이 맞아. 이렇게 어깨를 잡는다든지 이렇게 스킨십 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항상 그렇게 해왔는데 그렇게 하니까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담론으로 얘기할 때는 이제 머릿속으로는 받아들여지는데 이 실제 그렇다고 했을 때 감정의 문제도 맞아요. 있다 이런 생각. 지난번에 상동구에서도 예전 박원순 시장님 시절 때 퀴어 축제도 하잖아요. 마포도 하고 서울시에서도 하고 보면 난리 나요. 항상 경찰이 총동원돼요. 왜냐면 대규모 갈등이 예상되거든. 근데 퀴어 축제를 하는데 거기에 와서 난리치는 사람들이 다 종교단체인데 정말 난리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거기 현장에 이제 저희 이제 멤버들 있어서 축제에 또 참여한다고 그래갖고 그래 열린 마음으로 가서 봤는데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면 인정하는 게 아니라 막 악마의 자식들 막 온갖 욕설과 막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사회적 갈등으로 조성을 한 거예요. 종교이지만 그때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개인은 이거 추구권이든 건 다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뭐 기독교인에서 그런 건 아니고 유교적 해상으로 동성애를 정지하는 건 맞아요. 그리고 기독교이기 때문에 동성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교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동성애 얘기하는 건 맞거든요. 저도 모티신앙이고 집안이 기독교 집안 그런 것들 생각하긴 하지만 주위 입사에 동성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에게 내가 정죄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하나님 뜻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고 뭐 성경에서 보면 그게 여성과 남성을 구별적 주셨고 또 생명하고 또 자손을 낳고 또 자손을 낳으면 동성애 또 자손이 또 안 되기도 하잖아요. 뭐 이런 생각으로 하긴 하지만 정말 그런 벌을 정죄할 수 없고 누구적으로 막 악마의 자식 이렇게까지 하는 건 저는 폭력을 하는 건 좀 근데 그건 좀 문제인 것 어쨌든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동성애가 막 좋아진 되게 멋있는 문화처럼 되어진다면 내가 여자가 남자 상처를 받았어. 근데 난 이제 남자 좋아할 거야. 이렇게 사회적으로 너무 그걸 치장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종교에 갖고 있습니다. 그 성별 구별란에 남성, 여성, 그 다음에 한 칸이 더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미국에? 미국이 나라는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이 동성애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제가 1800년대 소설도 읽었는데 거기에서도 나오고 성경에도 나와요. 조선시대에도 나오고 화랑도 약간 계속 있어 왔던 그런 로마 시대도 그런 거 많이 네. 봤어. 맞아. 근데 내가 이제 요 주제를 동성애에 대한 주제를 왜 얘기하고 싶었는지 그걸 아까는 짧게 아주 간략하게 얘기했는데 그걸 난 듣고 싶어요 사실은. 예, 제가 이제 소설을 한 권 읽었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게 나와가지고 저는 실은 놀랐어요. 옛날에도 이게 있었네. 그래서 실제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2년 징역을 살았어요. 영국에서 저기 동성애로 해가지고 지금의 시대에 누가 동성애라고 해서 처벌을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시대별로 변해지는데 인권이 지금 바뀌듯이 인권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엄청난 이제 동성애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때보다는 이제 많아졌지. 그러면 그 시스템도 거기에 맞게 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언뜻 들었어요. 그러면 동성애들을 좀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동성애를 어느 범위까지를 동성애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보는 거예요? 동성애는 그 같은 성끼리 좋아하는 그렇죠. 이성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거죠. 뭐 이성을 안 좋아하는 거죠.
예, 저는 약간 하고 싶은 얘기 있는데 그때 아까 그 모임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친근하게 우정을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가 동성애라는 얘기를 듣자 나를 성적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야? 라는 생각에서 우회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저는 이성애자지만 모든 남자를 사랑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동성애자도 마찬가지로 모든 동성을 사랑하는 건 아닐 거거든요. 그렇죠. 특별한 이성을 사랑하는 거지. 근데 보면 동성애자라면 모두 다 성적으로 굉장히 난잡할 것이라는 어떤 프레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거는 조금 오해다. 그런 얘기야. 정확하게 아는 것도 중요한 게 그래야 네네. 오해가 없고 거기에 상처받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뭐 걔는 옛날에 동물 그랬잖아요. 동성애하면 에이즈 환자. 이런 식으로 딱 맞아요. 그냥 입고를 해놨거든요. 나 퀸 되게 좋아하는데 퀸이 동성애도 하고 어제 에이즈로 죽었잖아요. 퀸 너무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퀸을 안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알아야 그 다음 행보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아름다운 청년, 아름다운 남자에 대해서 이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그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은 결혼할 상대가 있었고 이제 그 사람하고는 멀리 일본 유학을 가고 발레 유학을 가고 여기는 한국에 남아 있었고 근데 이분이 일단 말을 여성스럽게 해요. 말을 그냥 누나들이 쭉 있고 그 아래에서 이제 성장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몸매도 남자치고는 아주 날씬해요. 그러니까 같은 남자들끼리 있을 때는 약간 이 사람을 여성 대우하듯이 약간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굳이 그걸 또 거절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저 말투는 여성스럽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행동하고 뭐 이렇게 뭐 기획하고 이런 것도 약간 여성스럽게. 그 동성애는 이제 그러면은 성적인 매력까지 가서 이제 동성애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또 뭐 결혼이든 뭐 그 전 단계든 이렇게 해서 그걸 동성애로 볼 건지 그냥 호감을 갖는 것도 그러면은 그 범주에 들어가는 건지 이런 게 조금 애매한 거예요. 전문적으로 그러면은 더 많아.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전부 다 그때 그 당시에 동성애자였어요. 그것도 그룹으로. 나도 그 일을 그냥 같은 남자인데도 이제 헤어지게 된 거예요. 헤어지고 슬펐어요. 그래가 내가 울었어요. 이제 술도 마시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왜냐면 내가 진짜 나 그 사람은 잘 통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 나를 이제 거기 내가 지방에 있고 서울로 옮겼어요. 서울로 옮겼는데 나를 이제 서울로 옮길 때 계속 길도 열어주고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일도 있는데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남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 볼 때는 여자를 사귀는 게 제약을 받는 거예요. 이게 동성애라는 게 어느 정도까지로 봐야 될까? 진짜 사랑하는 감정? 맞아요. 여고괴담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여고괴담 1편에 이제 그때 어떤 분이 출연하셔가지고 이제 봤는데 그게 동성애 영화라고 볼 수 있어요. 여고괴담이 이제 괴담이 되잖아요. 근데 원래 거기 주인공 2명이 동성애자였어요. 그래서 사랑이니까 사랑했는데 한 명은 성장을 하면서 누구나 동성애적인 이런 경험이 있죠. 멋있는 친구가 있잖아요. 동성을 좋아하죠. 네, 그래서 근데 다른 사람 안 사귀었으면 좋겠고 나만 봤으면 좋겠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제 한 사람은 이성애자로 성장을 했는데 한 명은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괴담이 된 거거든요. 저 사람은 동성애자, 나는 이성애자가 아니라 우리 성장 과정 중에서도 있거나 어떤 사람은 특별히 매력이 느껴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동성애가 이제 너무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도 좀 뒤에 있지만 미국에 이런 데서는 동성애가 이제 완전 괜찮아졌잖아요. 근데 또 그걸 보면은 남자였다가 성을 바꿔가지고 육상 선수로 나와서 계속 금메달 따고 이런 거는 오히려 차별이 아닐까. 그거는 그쵸. 그런 게 너무 많고 레슬링 선수도 남자였다가 성을 바꿔서 나와가지고 계속 금메달 따는 거는 좀 그거 이제 학교도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he, she 하나가 더 있대요. 근데 그 어린애들이 아까 여기 선생님, 정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이것도 너 왜 나는 he가 아닌데 왜 he라고 불렀어? 그러면서 이제 그게 학폭처럼 된다는 거예요. 얘네들 아직 어린애들인데 그래서 이것도 사회적 이슈다. 이게 오히려 너무 이제는 그쵸 차별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오픈하는 건데 그게 이제 이성적이거나 그게 불편한 사람들한테 강요가 되는 사회가 또 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이제
성을 바꿔서 금메달 따는 거는 어떻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학교 동기 언니가 이제 그 자기가 2반이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전에는 워낙에 친하게 지내서 별 그게 없었고 언니랑 대화도 되게 잘 되고 되게 좋았는데 이 언니가 하는 말이 근데 참 너는 끌리지 않는다. 동성애자라고 해서 모든 동성을 다 좋아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이 언니가 어떤 생활하면서 활동하면서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거나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잘 대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했던 그런 것들이 있으니 이거는 동성애가 나쁘다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근데 이 언니는 되게 또 나름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 보니 핑크하면 여자애, 뭐 파랑하면 남자니까 남자의 입장에서 예쁜 꽃을 고르고 싶지만 시선 때문에 못 고르는 그게 있으니 이게 성별을 떠나서 다양성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될 텐데 근데 이게 또 어른들 입장에서는 이게 또 동성애랑 살짝 연결지어서 뭐 예쁜 거 좋아하고 뭐 블링블링 여자애들 좋아하는 걸 남자애가 좋아한다라고 하면 이미지 자체가 이제 안 좋게 보대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깨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사실 들더라고요. 아이들의 어떤 누구나 진짜 다양하게 뭐든 할 수 있다를 알려주고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서성원 선생님이 동성애를 어디까지 동성애라고 볼 건가라고 저도 계속 고민했어요. 그러면 솔직히 나도 여자지만 같은 여자로서 멋있는 부분은 멋있다 할 수 있고 남자분도 멋있다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그런 거를 동성애라고 볼 것 같진 않고 좀 닦아놓고 얘기하면 정말 그냥 성적으로 스킨십을 한다고 하는 정도가 저는 동성애가 아닐까. 그냥 마음으로 사람 대 사람은 얼마든지 끌리는 매력이 있을 수 있고 좋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잖아요. 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거는 이성적인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인간적인 따뜻함을 주기 위해서. 뇌에서 진행하고 싶은 그 거. 부분에서 그게 이미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나는 그래서 그런 거는 저는 동성애는 아니다라고 생각은 들었어요. 네, 오늘 동성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해봤는데요. 아주 재밌었죠? 네. 저는 이제 사람으로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아까 한나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행복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계기로 인해서 자기가 태어난 걸로 인해서 불행하게 진다면 그건 좀 안 좋은 일이죠. 오늘 토론 재밌었습니다. 네.